왜냐면 오늘은 유인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가을 전정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려야 돼서 요건 좀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정을 잡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전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가을 전정이라는 게 뭐냐? 가을 전정의 그 의미는 목적은 뭐냐면 수세 안정입니다. 수세 안정. 그럼 그 수세라는 건 도대체 뭐냐? 예. 수세라는 게 뭐냐면 그 보통적으로 이제 그 관행 농업을 하시는 과수원에 가보면 막 하늘로 결과지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결과지 있는데 막 이게 막 올라가 있어요. 결과지 있는데 결과지가 또 올라가 있는 거죠. 저는 도장지가 어디에만 있냐면 주지에만 있습니다. 새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저기도 지금 있지만 저기에 다 지금 주지에만 있는 결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지죠. 어떻게 보면 저 도장지를 주지에 있는 도장지를 유인해서 결과지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요. 근데 기존 관행농업은 주지가 딱 정해진 주지가 없기 때문에 다주지잖아요. 다주지니까 다주지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죠. 자, 이건 잘랐는데 안 자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보여드리지? 저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보여드리기 힘드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주지 형식이죠. 이렇게 주지가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 또 하나, 두 개가, 세 개가 또 나눠져 있고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나눠져 저렇게 복잡스럽게 이렇게 공간이 없이 미시 형태로 되는데 이 결과지를 이런 데서 막 받아요. 이런 데서 도장지가 막 올라와요. 이런 데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도장지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는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도장지를 받으려면, 결과지를 받으려면 이렇게 올려서 얘를 유인을 해. 이렇게 얘를 유인을. 그래서 요걸 자르고 요걸로 가는 겁니다. 요걸로. 예. 그러니까 요게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이게 요거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쭉 없잖아요. 꽃눈이 없죠. 이런데 쫙 없잖아요. 꽃눈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 생산을 못 하니까 저 위에만 몇 개 못 하니까 이거 자르고 요거 받아서 이렇게 유인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인해 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기다 또 달아 먹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한두 개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저기는 그 관행적 농업 할 때 다주지의 경우는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결과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 결과지가 없으면 배가 안 큰다고 말들을 하시죠. 예.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나무가 다 이래요. 이런 식으로 없어. 이파리가 없으니까 도장지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잎이라도 있어야 이게 있어야 광합성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무 여기 이파리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지를 막 받아서 키워가지고 그 도장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유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지를 이용해서 도장지를 이용해서 또 유인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한 2년 키워갖고 달아먹고 왕창 달아먹고 또 눈이 이렇게 다 없어지면은 또 옆에서 또 받은 결과지 중에 하나 가지고 또 유인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가을 전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겨울에 전정을 하세요. 겨울에. 그러면 가을 전정과 겨울 전정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저희도 겨울 전정을 합니다. 겨울 전정 하는데 저희는 겨울 전정은 끝 전정만 해요. 끝 전정. 그러니까 저 끝에 머리만 잘라서 그 다음에 또 도장지가 발생할 수 있게 하려고 끝에만 그리고 또 키우는 나무에 한해서 결과지에 한해서만 저희가 끝에만 잘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1년 여기까지가 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또 여기가 이제 2년 뭐 3년 이렇게 4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더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정도에서 딱 끝전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잘라요. 꽃눈 있는 데서 꽃눈 앞에서 딱 잘라. 그러면 여기 잘라 놓으면 요 꽃눈에서 이렇게 가지가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가지가 겨울에 해야. 그 겨울이라는 시즌은 언제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끝전정입니다. 가을 전정은 지금 이파리가 있을 때 하는 게 가을 전정이에요. 그러면 이파리가 있을 때 전정을 하는 거랑 이파리가 없을 때 전정을 하는 거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나무 그
윗부분과 나무와 뿌리의 무게는 같다. 예, 무게가 같다. 이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뿌리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해서 저장을 막 나무에다가도 막 뿌리 쪽에다가도 양분을 막 보내주고 서로 뿌리에서도 지금 막 물을 막 계속 올려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하루에 물을 7톤씩 주고 있는데, 1000평인 기준으로 해서 물 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지하부와 지상부가, 그러니까 토양, 땅 속에 있는 뿌리와 위에 있는 나무까지 이파리 이런 것들이 서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양분을 주고 받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 근데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그러면 뿌리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도 광합성을 하지 않으니까 위에도 자고 있겠죠. 동면 중이죠. 자, 동면 중일 때 이제 나무를 내가 만약에 잘라요. 막 예를 들면 이런 굵은 가지들은 막 여기 10개 있는데 한 2개씩 막 쳐, 이렇게. 여기 2개. 그러면 땅 속은 몰라요. 자고 있으니까. 위에도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모르겠죠. 얘도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봄에 깼을 때 이제 여기서 그 뿌리에서 이제 각각 소통하던 이런 뿌리가 있는데, 결과지와 뿌리가 각자 소통하는 있는데, 뿌리가 이제 영양분을 주려고 올려봤더니 위에 없어졌어, 나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로 가던 영양분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양분이 가다 집중이 돼서 결과지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지가. 예를 들면 이런 데로 막 도장지가 막 터지는 거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막 도장지가. 저희는 도장지가 안 터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을 전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농가는 이 도장지가 터져야 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꽃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지가 또 도장지가 또 나와야 그걸 또 유인해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나와야 걔가 또 이파리가 생기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파리가 없잖아요. 이파리가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해. 광합성을 못하면 배가 안 커. 그러니까 이파리가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광합성을 한 거 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배를 키우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려면 할 수 없이 도장지를 발생시켜야 되고, 발생시켜야 되다 보니까 가을 전정보다는 겨울 전정을 해야 얘가 수세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을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가을 전정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가지들, 두꺼운 주지, 그 다주지에서 자른 것도 있고, 자, 밑에 보시면 다 이렇게 굵은 가지들 다 쳐놨죠, 제가. 지금 쳐놓는 이유가, 내년에 저는 결과지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도장지가. 소위 말하는 그 도장지라는 게 많이 나오면 안 돼. 저희는 도장지로 갈 힘이 다 배 나무로 가야 돼. 이파리 만들고, 꽃눈을 아주 그냥 튼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수정이 됐을 때 거기 배가 엄청 또 클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저기 영양분이 사용이 돼야지, 이렇게 이파리가 많은데 굳이 도장지를 또 발생시켜서 도장지가 위에 하늘을 가리게 되고, 가리면은 밑에 있는 이런 저희가 이파리 과청력, 배나무 잎이 광합성을 당연히 못하겠죠. 위에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기존 다주지를 하는 농장에 가보면 어두워요, 여기가. 이 과수원이 어두워. 예, 왜냐면 도장지가 막 위로 올라가서 다 그늘져가지고 어둡게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배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장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결과지 만들어 놓은 거에서 광합성이 돼서 그걸 이용해서 배를 키우는 형태고, 그분들은 이제 다주지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도장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도장지에 붙어 있는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고, 또 그 도장지를 가지고 또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배를 달아야 되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방식이 다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왜 그랬냐면, 한 2년 정도 키워서 2년 새로운 가지에다가 배를 달아. 그러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더 크고 막 그렇다고 해요.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새 거니까 더 크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새 가지에다가, 묵은 가지에다가 열매 달면은 당연히 배가 안 크겠다. 새 가지에다 달면은 더 잘 크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이제 단순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결과지 한번 뽑아서, 제가 10년 이상도 계속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러니까 큰 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걸, 올해서야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돼. 이후로는, 그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결과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도단지가 안 나고 이제 수세 안정이 되면요. 도단지를 자르러 다닐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도단지가 없으면 이제 가을 전정도 거의 할 게 없을 거고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양쪽에 있는 이 비용구주를 다 이제 자르고 나면 이제 여기는 도단지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도단지가 생기지 않으면 제가 여기 전정할 일이 많지가 않고 그 전정을 많이 안 해도 되면 일손을 줄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제가 뭐 보면은 뭐 한 3,000평 뭐 이렇게 4,000평, 3,0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나무 자르는 데만 사람 한 뭐 돈 1,000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불러 인부 써야 되니까. 예?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유인을 안 해도 되잖아. 예? 유인 한번 딱 해놔서 만들어 놓으면 나무가 뭐 만약에 뭐 무슨 뭐 죽거나 아니면 뭐 부러져서 저기 하지 않는 이상은 상태가 안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계속 열매 달아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을 전정을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뭐 다주지와 이본 주지로 이제 연계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이게 다 계속 맞물려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다. 예, 정답이라는 건 없다. 예, 정답이라는 건 없고 단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겠다. 배가 더 많이 잘 자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하시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저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올해 수확이 얼마 정도 했는지 배를 그리고 또 몇 과짜리를 몇 프로 정도 수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쫙 한번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없는 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또 뭐 못 믿겠다는 분들은 안 믿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조금 뭐 의심의 눈초리로 한번 보시지 마시고 한번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배 농사를 한 뭐 10년 20년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왜냐면 본인 농장에서 내가 1,000평에 매년 얼마 정도 배를 수확을 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배를 수확을 내가 하는지 그래서 매년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경매장에 갔을 때 몇 과짜리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예. 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맛있는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가.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배는 큰 배가 맛있어요. 큰 배가 맛있지 작은 배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던 게 한 가지 있는데 신고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고에. 물론 원앙도 그렇고 추앙도 그렇고 큰 게 더 맛있기는 합니다. 모든 배가 다 그래요. 근데 요즘 신품종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막 무슨 골드스킨인가 뭔가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품종으로 나오는 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작은 배도 맛있는 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도가 높은 배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고, 원앙, 뭐 추항 이런 배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 중에서도 신고를 재배하기 때문에 신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고 배는 큰 배가 맛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100%고요. 그래서 배를 크게 키우고 많이 키울 수 있는 수영을 생각한 거고 그게 이렇게 이본주지인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한 50% 정도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올해
추석이 빠른데도 100% 다 출하를 했고, 그리고 몇 퍼센트, 87% 정도 25가를 생산을 해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제 경험한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 가수원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가을 전정을 하는 이유와 뭐 장점, 뭐 그다음에 또 유인을 가을 유인을 해야 되는 거. 아, 참, 그리고 가을 유인도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깜빡했습니다. 유인을 빨리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에도 유인할 수 있는 걸 하고, 유인이 안 되는 거는 예비지 전정 받아서 다시 새로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근데 그냥 놔두면 내년에는 결국에는 그 관행적인 농업처럼 톱을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제껴갖고 부러뜨려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달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달아가지고는 열매가 많이 생산이 큰 배를 많이 생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늦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유인이 안 되는 거는 예비지를 받아서 다시 한번 또 내년에 또 다시 또 한번 받아고 내년에 조금 더 빨리 제가 늦지 않게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아주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내가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왜 풀어졌어? 이거까지 해도 되는데 해야겠구나 이거. 이따가 와서 풀어졌네. 왜 풀어졌어야 돼? 새로 받으려고 풀었나? 아니 그 정도면 그래도 여기가 1m가 안 돼서 풀었구나. 그냥 어차피 밑에서 내려와서 잘라갈게.